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차를 만들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뼈대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했다면서 공개했는데 이걸로 전기차를 만들면 5분 충전에 1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가 있는지 박대기 기자로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이 자동차의 뼈대라고 하는 플랫폼이 뭔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플랫폼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마다 플랫폼에 포함시키는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국내 기준으로는 자동차의 차체의 바닥과 엔진룸, 그리고 연료장치와 조향장치 등 자동차의 아랫 공간을 차지하는 부품 전체를 가리킵니다. 네. 이 플랫폼 하나를 잘 만들면 이걸 활용해 다양한 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그랜저와 산타페는 전혀 다른 차죠. 그렇죠. 하지만 플랫폼, 즉 뼈대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게는 수십 개의 차종을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잘 만드는 것이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입니다. 한 번 만든 뼈대를 길게는 20년까지 다양한 차종에 적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중요한 자동차의 뼈대,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미 전기차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이번에 내놓은 게 전기차 전용 뼈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전기차를 아무래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용 차량의 뼈대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전기차 전용 뼈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마치 스케이트보드 판처럼 생긴 것이 새로 나온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입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은 바닥이 평평해서 많은 양의 전기 배터리를 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내연기관 뼈대를 썼기 때문에 배기관이라든지 커다란 엔진룸이라든지 전기차에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네. 필요 없는 부분은 뺐기 때문에 운전석 주변이 널찍해지고 바닥도 평평하고 넓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같은 해외 전기차 업체들도 이런 뼈대를 쓰고 있을 건데 네. 이번 현대차 그룹이 내놓은 플랫폼은 좀 뭐가 다르다고 설명하던가요? 네, 외국 그 플랫폼과 가장 큰 다른 장점은 빠른 충전인데요. 네. 기존 전기차는 400V 기반의 충전인데 eGMP는 800V 기반이기 때문에 2배 이상 충전이 빠릅니다. 네. 5분만 충전해도 100km를 달릴 수 있고 완충 시 500km 이상을 갈 수 있는데 80% 충전까지 18분이면 됩니다. 문제는 800V 충전 설비를 얼마나 갖출 수 있느냐인데 기존 400V로도 충전은 가능하지만 충전 속도가 빠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은 또 충전 설비가 또 관건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코나 전기차 화재도 이슈가 좀 됐는데 그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네, 아직까지 코나 전기차 화재 문제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원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한 대책이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 플랫폼인 만큼 이 전기차만의 안전 문제에 대해 대응은 했습니다. 이 전방 충돌 에너지 흡수 구간의 구조를 보완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시스템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네. 또 차량 아래의 고전압 배터리 보호 구간은 초고강력강으로 충돌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는 지속적인 보완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개발된 플랫폼 뼈대가 적용된 전기차 언제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내년부터 아마 첫 차가 나올 예정인데요. 내년이요? 앞으로 5년간 총 11종으로 SUV라든지 준중형차라든지 또 대형차까지 다양한 차가 만들어지고요.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자, 이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하고 비교하면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어느 수준으로 좀 평가될 수 있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충전이라든지 이런 기술은 오히려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네.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테슬라는 처음부터 내연기관 차는 신경 쓰지 않고 전기차 전용 뼈대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고 봐야겠죠. 네.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벤츠, 도요타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서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플랫폼은 따라잡고 있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 기술인데요. 테슬라는 마치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주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OTA, 오버 더 에어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보통 차에는 20개에서 70개 정도의 중앙 처리 장치, 즉 CPU라는 자그마한 두뇌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을 올리는 것에도 CPU가 따로 들어가는데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주요 CPU를 모두 통합해서 단 3개에서 몇 개 정도만 더 남겨두고 없앴습니다. 그게 기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정비소에 굳이 가져가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듯이 프로그램만 업데이트하면
이 중앙 처리 장치들이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무선 업데이트나 중앙 처리 장치 강화를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 속도가 느린 상황입니다. 물론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된 여러 안전 문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 자동차가 테슬라를 따라서 진화를 계속한다면 현재의 부품업계나 자동차 산업 양상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